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7월 19일 수요일이고요. 스토맥스 코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력을 오전장에는 이어가 줬었는데, 자, 이내 전부 반납하고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차트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저번 달에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을 돌파해 줬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강보합권으로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쭉 올려줬다가 다시 반납하고 내려오긴 했지만 중요한 부분이 단기 이평선 라인이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와 엊그제 이틀에 걸쳐서 강한 상승력을 보여줬고, 자,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이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의 저항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7원대 부근이 7원 근처가 이전에 지금 현재 있는 이 박스권을 형성하기 전, 지금이 이 밑에 있는 박스권이라면 이전에 한 단계 위에 있던 박스권의 지지 역할을 했던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때 저항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전에 지지를 했던 건 저항으로 역할이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 밑에 있는 박스권에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올라가 줘야지, 다시 한번 위로 박스를 업그레이드 해 줘야지 우리가 스토맥스를 조금 더 가지고 갈지 아니면 빠르게 손절할지를 정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이 비트코인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스토맥스가 어떤 코인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스토맥스는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죠. 그런 코인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미국의 초대형 대기업 마켓인 월마트에서 결제가 가능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만들어냈었죠. 하지만 이 시기에 사실 급등 안 한 코인 찾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월마트라는 곳에서 스토맥스를 사용하면 4%에서 14% 정도 요 사이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맥스 사이트에 가보시면, 자, 밑에 내려가 있으면 이 제휴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기업들이 다 상당히 익숙한 기업들입니다. 나이키도 있고요, 아디다스, 리바이스, 메이시 백화점이고요, 레고도 있고, 뉴발란스, 이베이, 지금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과 제휴를 맺어서 결제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캐시백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플랫폼 자체는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스토맥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조금 더 보면 일단 시가총액이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700억도 되지 않는 정말 작은 덩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코인마켓캡에서 이 스토맥스를 검색하고 이 거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볼륨 퍼센티지를 보시면, 자, 77%에 가까운 거래량이 전부 업비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음에도 국내 세력들에 의해서 업비트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은요, 아까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정말 잘 지켜가면서 차트가 그려지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코인시장 전체 대형 알트코인들이 주도하는 그 흐름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4천만 원을 돌파하고 4,100만 원 찍고 이럴 때는 스토맥스의 거래량이 전혀 터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에 들어온 이 악재 때문에 횡보를 하고 있고, 일단 4천만 원 밑으로 뚫리면서 3,800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이런 장세가 펼쳐질 때 이런 코인들이 급등 급락, 급하게 흔들면서 차트가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작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형세가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에 들어와 있는 악재가 뭔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 부분을 파악해야지 스토맥스에 대한 대응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부분부터 같이 살펴볼 겁니다. 우선 이번 주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CPI가 발표가 됐고요. 다음 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발표가 됐죠. 그리고 이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모두 이 시장의 예측치보다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이전 달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4%를 기록했었고, 그래서 이번 달 시장의 예측치는 3.1%였죠. 그런데 사실 이 수치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시장 투자자들은 3.1%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거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줄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부터 약보합 형태를 보이면서 이 관망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이 공포 심리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발표된 수치를 보니까 오히려 예측치보다 낮은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움직임을 수치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더 중요한 근원 CPI도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주식시장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하면서 반등을 만들어냈는데, 비트코인은 그러지 못했었죠. 통상적으로 미국의 3대 지수 중에서도 나스닥과 커플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코인 시장인데, 이번에 디커플링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개별적으로 악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악재가 이 부분인데요. 기사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됐음을 확인했음에도 비트코인은 박스권에서 탈출을 실패했고 오히려 바닥으로 하방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국 정부의 지갑에서 비트코인 9,000개가 이동한 게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9,000개는 현재 시세로 3억 달러 규모, 상당히 큰 규모고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바로 실크로드에서 압수했던 범죄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내 매도 예정인데, 이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범죄 수익이 작년 11월 달 얘기였죠. 그리고 이걸 이미 올해 3월에 한번 매도를 비슷한 물량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갑에서 이동된 게 포착이 되니까 또 한 번 이들이 이 물량을 매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시장이 지금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비트코인의 차트를 3월 달을 봤을 때 3월 달이 처음으로 범죄 수익 물량을 매도한 때인데, 보시면 이때가 3월이죠. 미국 정부 월렛에서 매도를 했을 때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다행히 빨간색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나서 오히려 한 달간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리플도 최근 SEC와의 소송에서 거의 승리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냈고, 블랙록을 포함한 여러 미국 월가의 대형 기업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상태죠. 한번 SEC에서 거절당했지만 이 거절한 사유에 대해서 수정 보완해서 재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승인의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월가 기업들, 피델리티를 포함해서 6개의 기업들이 만든 거래소죠. EDX 마켓도 최근 거래를 시작했다라는 점, 그리고 파월 의장도 최근 연설에서 코인을 하나의 화폐로 인정하는 멘트를 했다라는 이런 여러 호재들이 아직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서의 비트코인 매도, 요게 진행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바닥을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더 큰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들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타점을 잘 잡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면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시가총액이 작은 세력들이 들어온 작전 코인들보다, 그때는 세력들이 이런 작은 코인에서 굳이 작전을 펼치지 않아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형 알트코인들이 상승 흐름으로 움직여 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고 단가를 잘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반감기라는 건 비트코인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면서 대세 상승장이 나오는 그 사이클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4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감기가 돌아오는 게 2024년 현재 4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부터 시장이 어떤 흐름을 차트를 그려가냐도 중요한 거고, 우리가 어느 매수가를 가지고 있냐, 평균 단가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또 한 가지 이슈,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금리 결정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27일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5bp를 인상하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 이후에 금리 결정을 하고 나서 있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 부분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겁니다. 현재 시장은 최근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긍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번에 파월 의장이 의중을 내비쳤던 것처럼 연내
두 번의 추가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게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으로 그러니까 이번 달 27일 날 한 번 25bp 인상하고 연내 추가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만약에 매파적인 발언을 이날 쏟아낸다라면은 당연히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추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미국 정부에서의 매도까지 이어진다라면은 조금 힘든 시기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 달은 이렇게 버티는 국면으로 갈 공산이 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매수 타점을 저가에서 잡고 가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전부 카톡방에서 무료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보면서 현재 상황에 맞게 잡아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4951-8464번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카톡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 거기서 전부 무료로 이런 부분 상담도 해드리면서 타점 그리고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주말 사이에 조금 밀리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런 부분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보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고 제가 드리는 타점 그리고 종목들 받아보시면서 최대한 빠르게 수익 전환하셔서 재밌게 오래 코인 시장에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